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95만 명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들이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도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습니다. 징수세금도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조 8천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의 인원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3만 6천 명으로 1만 6천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1세대 1주택 세금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한 그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약 3.5%를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비중 감소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영향이 컸습니다. 공제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상자가 약 9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세금은 8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과 세부담 상한제 적용도 실수요자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부세 저항에 대해 세수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제도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종부세 인식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정책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정부가 이번 종부세를 놓고 98%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좀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0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2% 정도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전국 가구 수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가 아니라 4에서 5%, 또 유주택 가구로만 본다면 8%를 웃돕니다. 또 서울 가구 수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이제 대다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가구가 8%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고 결국은 이제 집값을 좌우하는 계층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98%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금 종부세 폭탄을 던졌는데 이미 매도보다 증여를 택한 그런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내는 게 좋은지 증여세를 내는 게 좋은지 쉽게 판단할 수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세금 체계가 좀 달라서인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야 하지만 이제 증여세는 이제 한 번 증여 처분할 때 끝나는 취득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올해 역시 작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여가 많았습니다. 네, 이는 또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의 5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증여세와 함께 내는 증여 취득세가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이제 증여가 이제 줄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증여를 하는 부담이 상당한데도 여전히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다 이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증여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절감되는 이제 종부세를 생각하더라도 증여가 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좀 팽배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장기 보유로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유리하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종부세를 이제 계속 매년 절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몇 년 후면 다 이게 사실상 다 환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당연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상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줘서 일가가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앞으로도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올해 지금 30만 명 가까이 대상자가 늘었는데 이렇게 증여로 피해간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해마다 지금 수천억씩, 수억 원씩 세금을 계속 낼 수는 아마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종부세가 내년에 이제 대선의 어떤 주요 변수로 대선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들을 보시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 이제 신설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게 현행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인데요. 재산세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대체한다는 식입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에 국토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 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인데요. 이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율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만 이제 종부세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